얼마 전 남태평양 통가 화산 폭발로 화산 주변 지역에 쓰나미 발생과 저주파수 소리, 남반구 한랭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쓰나미 경보와 피난 지시가 내려질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렇듯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엄청난 화산. 오늘은 화산의 정의와 원리 및 사례, 우리나라의 화산, 기상청의 화산 업무, 화산 대비 요령까지 화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되어 지표 밖으로 용암과 화성 쇄설물이 쌓인 산이 바로 화산입니다. 화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화산 용어가 있습니다.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서 지구 내부의 높은 열에 의해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의 물질로 화산이 폭발하여 마그마가 지표로 나와 흐르는 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 기둥은 화산 폭발에 의해 분출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구름 형태로 상승하는데 화산 분화구로부터 수 킬로미터 이상의 높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화산가스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가스입니다. 화성 쇄설물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고체 물질을 총칭하며 크기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 등으로 분류합니다. 화산재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미세한 가루이며 화산유류는 화산이 폭발할 때 많은 물이 화성 쇄설물과 섞여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마그마에는 용융된 다양한 광물뿐만 아니라 그 양은 적지만 마그마의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존가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존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이며 약간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염소, 아르곤가스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산은 과연 어떤 원리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 지하 수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마그마 방을 만듭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그마 방의 압력이 높아져 그 위에 지표를 뚫고 올라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화산입니다. 마그마는 섭입대, 중앙해령, 열점, 대륙 열곡대 등에서 생성되는데 상부 멘틀이나 지각 하부를 구성하는 암석이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녹아 생성됩니다. 화산의 형태는 순상화산, 성층화산, 종상화산으로 구분됩니다.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조용히 분출하여 흘러내려 완만한 경사를 가진 화산입니다. 제주도의 한라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회의 분화에 의해 용암류가 흘러내려 극히 완만한 경사를 이룬 대표적인 순상 화산입니다. 성층 화산은 용암과 화성 쇄설물이 번갈아 분출되어 쌓이면서 점차 큰 화산체를 이루는 화산입니다. 대표적인 성층 화산으로는 일본의 후지산이 있습니다. 종상 화산은 점성이 큰 용암이 멀리 흘러내리지 못하고 종 모양으로 만들어진 화산입니다. 대표적인 종상 화산으로는 제주도에 삼방산이 있고 울릉도는 섬 전체가 종상 화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다양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분화구에서 용암이 흐르면 주변 동식물이 고사하고 집과 산이 불타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하늘 높이 올라가 상공을 덮어 대기오염을 초래합니다.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서 지구로 전달되는 태양열을 차단하면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고사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산 유류 및 화성 쇄설물은 순식간에 지형을 변화시키고 산사태 및 홍수를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화산재에 포함된 산성 물질이 수증기와 결합하여 산성비가 내리면 산림이 파괴되고 강이나 호수의 지표수가 오염됩니다. 화산먼지, 화산재로 이루어진 화산구름은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년 이내에 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00여 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그중 500여 개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활화산의 70에서 80%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해 있고 그 외에도 지중해, 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대서양 등의 화산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의 양을 통해 화산 폭발 크기를 가늠하는 화산 폭발 지수는 폭발성, 화산재의 부피와 높이에 따라 0부터 8까지 9단계로 나누고
폭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분출물의 양은 약 10배 증가합니다. 화산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통제가 실시되었던 2010년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야틀라 이에크툴 화산 폭발이 있고, 화산 폭발 지수 5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폭발 2달 전부터 가스와 재가 뿜어져 나왔던 1980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과 지난 30년간의 지구상 화산 활동 중 가장 강력한 분화로 평가된 2022년 tonga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두 번째로 큰 분화였던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지수 6에 해당하며, 지금의 백두산 천지를 만든 946년경 백두산 폭발은 지수 7에 해당됩니다.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지수 8을 기록한 것은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 폭발로 전 세계의 온도가 3에서 5도 하강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산으로 산 정상에 함몰로 생긴 칼데라인 천지가 있는 백두산, 화구어인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 이중화산 형태를 갖춘 울릉도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과거 고려시대인 946년경에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되는 대규모 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폼페이를 멸망시킨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의 100배, 아이슬란드 화산보다는 1000배 이상의 강한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백두산 화산 분화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폭발한 사례가 있는 백두산은 최근까지도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활화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활발한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던 백두산. 기상청에서는 백두산 화산 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백두산 모니터링 결과 백두산 화산 활동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백두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화산 이류, 화쇄류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겠지만 농업, 기계, 조선 등 기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호흡기 및 눈 질환 등의 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두산 화산 분화 시 북풍이 불 경우 화산재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산 활동은 어떻게 관측되고 있을까요? 화산 활동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과거의 분화 기록 문건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화산 활동을 관측하는 방법은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관측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진계를 통한 지진 활동 관측은 중요한 화산 활동 관측 방법으로 화산 분화를 알리는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의 화산 가스를 측정하여 수치가 높아지면 화산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이더와 GPS를 이용한 지표 변이 감시, 지구 물리학적 측정을 통한 감시 등 보다 성공적인 화산 감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천리안 등 위성 자료와 국제화산재주의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두산, 울릉도 및 일본의 화산을 포함해 전 세계 112개 화산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화산 분화 시 화산재 확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화산재 확산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발한 화산의 분연준 높이와 풍향, 풍속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화산재 확산 경로를 예측합니다. 또한 화산재 확산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분연준 높이와 분출량의 관계 등 관련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화산 중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백두산 화산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백두산의 지표 변이와 상대 지표 온도, 천지 이상 지역 온도와 이상 지역 면적, 천지 면적과 수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산 분화 시에는 화산 정보와 화산재 특보인 화산재 주의보, 화산재 경보를 발표합니다. 만약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산재 낙하 전 문이나 창문을 막고 폐 혹은 기관지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사료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산재 낙하 시에는 실외에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하거나 실내에서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며 TV, 라디오 대피 요령에 따라야 합니다. 화산재가 낙하한 후에는 신속하게 화산재를 청소하여 화산재가 기계에 들어가거나 주위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낯설고 멀게 느껴지던 화산, 더 깊게 들여다보니 어떠셨나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미리 알고 화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면 언제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실시간 관측과 함께 항상 화산 활동에 대비하세요.